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소셜라이브에 나온 이후로 5차례의 재판이 더 진행이 됐고요. 이 재판을 둘러싸고 법원 내에서 뭔가 이게 왜 하필 지금일까라고 약간의 의심? 의문이 드는 이상한 기류? 일정한 이런 기류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그 최근에 있었던 재밌는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6월 13일에 나온 거예요. 지난달에 나온 건데 참여연대가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사법농단 관련해서 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들을 보고 싶다, 그 증거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재판 개입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면 이 재판 개입 문건 충분히 공개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판단이 2심이 되면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게 꼭 알 권리 충족과 그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 법관의 독립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판결을 뒤집었어요. 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그 사법농단에 관여돼서 비위법관, 그 잘못이 있는 법관 66명을 검찰이 꼽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직접 이 재판을 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기류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자단이 지난주에 굉장히 이례적인 문서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이게 재판부가 기자들에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내용인데 재판부가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동안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굉장히 위법하게 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선고를 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고통받은 것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건 굉장히 흔치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평범한 내용을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흔치 않은 경우였죠. 그렇죠. 그리고 먼저 기자들이 잘 모르는 사건을 이런 의미가 있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렇죠.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죄의 증거라고 했던 증거가 제대로 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압수된 게 아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장에 쓰인 게 아니라 다른 것들 압수하면서 갖고 온 증거라 이건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재판부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하는데 하나의 근거로 썼어요. 근데 이제 이 김시철 부장판사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이 대목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아주 좋은 판결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별건 압수수색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이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별건 수사, 별건 압수수색에 대한 지적을 하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평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앙지법 형사 23부가 한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끌어다가 좋은 재판이라고 콕 집어서 너네들도 한번 봐 이렇게 메일을 그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일련의 흐름들은 대체 뭘까? 왜 위법한 압수수색,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별건 압수수색 이런 말들을 왜 자꾸 법원에서 할까?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바뀌지 않은 원칙인데 왜 자꾸 이걸 기자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할까? 그렇죠. 그게 바로 최근에 그 사법농단 재판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법농단 관련 재판들의 첫 번째 쟁점이 뭐가 됐냐면 임종원 USB가 됐어요. 굉장히 많은 문건들이 있는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양스트 전 대법원장 측에서 주장하는 건 이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야. 검찰은 그렇지 않아. 제대로 우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압수수색한 거야. 이건 증거가 돼야 돼 라고 그렇죠. 계속해서 싸워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이 싸움에 최근 이제 양승태 전 원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명쾌한 답을 내줬습니다. 이제 해당 재판부는 이제 검찰이 임종원 전 차장의 USB를 압수수색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검사가 당시에 압수수색을 할 때 임종원 전 차장에게 영장을 보여줬고 임 전 차장이 이거를 다 읽으면서 검토하고 내용을 다 파악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재판에 가장 쟁점이 됐던 첫 번째 관문을 이제 드디어 넘었고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유죄의 증거로 쓸지를 또 다시 다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법농단과 연루된 관계됐던 법관들이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라요, 국민들은. 이 66명 그 사법농단에 관련된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게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그 판사들이 뭔가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 하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게 하는 데는 딱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람이면 어떻게? 난 여기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몰라요, 누군지를.